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바스 점령으로 전략 목표를 바꾼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80%를 장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아침엔 월드 시작합니다. 국제외교본부 심층 취재 담당하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군요. 네, 어제자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달 28일 일본을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소녀상이 계속 설치되어 있는 건 유감이고 일본의 입장과 전혀 다르다는 건데 다행히 숄츠 총리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숄츠 정권이 대일 관계는 중시하지만 소녀상은 베를린 미테구청이 관할하고 있어 독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는 겁니다.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제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 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에 1년 기한으로 설치됐다가 일본 정부가 설치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코리아 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구청은 철거 명령을 보류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지난해 9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설치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예.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한일 관계는 개선의 계기를 맞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자꾸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9월 28일이 되면 또다시 그때 결정이 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이 80%를 장악했다. 이건 무슨 소린가요? 네, 돈바스 장악으로 전략 목표를 바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서쪽으로 더 진격을 해서 돈바스 지역인 루안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서쪽 경계까지 거의 도달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관계자도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80%를 이미 장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한 헤르손주의 친러 정부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로의 영토 병합을 요청했다는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헤르손주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대신 우크라이나를 직접 다녀온 질 바이든 여사는 푸틴 대통령에게 제발 이 잔혹한 전쟁을 멈춰달라며 CNN에 기고문을 싣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전쟁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뭔가요? 미국에서 비행 경험이 없는 승객이 관제사의 도움을 받아 비상 착륙에 성공한 일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정오쯤 플로리다주 팜비치 북쪽 포트피어스의 관제사들은 어느 비행기에 비상 호출을 받았는데요. 이 조종사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조종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자 관제사는 비행기 날개의 수평을 유지하고 계속 비행을 하라고 했고 이내 승객이 타고 있는 세스나 208 경비행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조작법을 알려줬고 마침내 팜비치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관제사가 비행 교관을 했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관제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t felt really good to help somebody, and he told me that he was going to go home tonight to see his pregnant wife. 와, 차분히 설명을 한 관제사도 또 성공을 한 승객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월드 안익은 기자였습니다.